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관련 공범자들이 지금 이제 그 재판받고 있는 또는 수사 중에 있는 최측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사나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중간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 서정TV를 보시는 시청자들이 주로 공범들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재판 어떤 상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총정리를 좀 해두면 참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10명, 이재명의 공범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가장 이제 그 최측근 10명의 재판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은 이제 누구냐면 정진상, 김용, 오른팔 왼팔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지사 이화영, 그 다음에 그 허가방, 김인섭. 그럼 4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하고 몸종, 김혜경하고 이제 그 배소연, 재판 어떤가? 6명. 그 다음에 그 리틀 이재명, 이현욱. 그리고 이제 그 정자동에 2명, 황성택과 안태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변호사 중에 가장 이제 초창기에 이재명을 도왔던 현근택 변호사. 이렇게 10명의 수사와 재판 상황, 현재까지, 오늘 현재 중간 정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진상인데요. 정진상은 이제 유일하게 이재명하고 이제 그 같이 재판받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전부 이게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하게 FC 사건이 성남에서 재판 중인데 정진상하고 이제 이재명이만 서울로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만 이제 정진상이가 이재명하고 다른 게 뇌물 사건이 있어요. 유동규 씨나 뇌물을 이제 1억 4천, 1억만 넘어도 이게 10년 이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뇌물 사건도 재판 중에 있고 1억 4천.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FC 4개. 모든 게 있고 이재명 재판부에 있고 33부 김동연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진상이는 어차피 이게 그 이재명의 분신인데 재판도 아마 이게 똑같이 결론이 나올 거다. 이래 보니까 먼저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이. 다만 이제 지금 정진상이가 보석 중에 나와 있거든, 보석.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방송 한번 했죠. 이자가 이제 12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집에 12시 넘어서 변호사하고 술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법원에 경고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보석을 취소해버리라. 왜냐하면 이게 보석 조건을 막 수시로 어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정진상이 한번 껴안아줘도 됩니까?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말을 맞춘다 이 말이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정진상의 변호인이 거의 다 배지를 달아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변호사비, 뭐 정진상은 물론 이재명이가 다 대주겠지만 돈을 상당히 그 변호사 지금 구한다고 난리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진상의 변호인이 원래는 이건태가 있거든요. 이건태가 주 변호사입니다. 이건태. 근데 부천에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법사위원이죠. 이건태. 따라서 이제 그 변호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동아가 있거든요. 김동아가 이제 그 이재명과 그 다음에 정진상의 연락책인데 이자독의 서대문에 배지를 달아버렸잖아. 배지를. 야, 김동아는 이게 부부 변호사 모임인데 부인이 하려는 거, 부인이 6살 연상의 부부 변호사랍니다. 뭐 공부를 부인은 또 서울대 놓았다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김동아도 연락인데 국회의원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굴 내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상호가 이제 정진상을 초기했죠. 조상호는 국회 또 2급 비서관으로 2급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진상의 변호인이 가장 출세한 거죠, 뭐. 왜? 가장 핵심이니까. 가장 핵심이니까. 다 이게 배치 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변호인단이 구성, 바뀐다. 뭐 이렇게 보고 누가 되는지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하느냐? 김용이죠. 김용은 이제 2심 중에 있습니다. 김용은 따로 재판하니까 1심에서 이제 조병구 부장판사가 이제 5년을 선고했고요. 지금은 이제 2심 중인데요. 2심 중입니다. 어디 사느냐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 형사 13부에 삽니다. 김용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 13부의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3명이 대등한 이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김용희도 빠져나가 보려고요. 최근에 유동규 씨를 다시 정의신문하자 이런 유동규 씨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 보려고 이미 근데 1심에서 워낙 조병구 판사가 탄탄하게 해놨으니까 아마 근데 뒤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재판 결과는 실제 판사가 고등법원의 13부의 판사가 뭐랬냐면 김용 보고 옛날에 1심 끝나고 조병구 판사한테 쌍욕을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밝혀봐라 했더니 또 이게 막 판사한테 대들듯이 내가 그 판사 욕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재판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마 이제 그대로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화영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 때리고 항소를 해놨죠. 아마 항소심은 이제 수원 고등법원에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화영은 이제 따로 또 5억이 추가됐죠. 5억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진우 부장이 또 합니다. 참 이게 앞으로 갑갑하죠. 이화영에도 변호사비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죠. 실제 도영, 김광민 이자야 이게 정치인이니까 변호가 됩니까? 김현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도 요즘 이제 앵벌이합니다. 변호사비 모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금하느냐? 노무현을 팔아서 합니다. 노무현하고 이재명이 팔아가지고 야 노무현의 심정을 이해한다 탄압받은 나도 검찰에 탄압받고 있다. 내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탄압받고 있다. 이러면서 모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후원금, 변호사비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화영, 김혜경, 이재명 전부 책 팔고 완전히 변호사비 앵벌이 하고 있고요. 이화영이가 실제 이제 전 재산이 압류가 돼 있거든요. 원래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전세 빼가지고 변호사비 하려는데 검찰이 압류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화영은 이제 추가로 5억이 기소가 됐다는 거 아직 항소심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김인섭 씨. 지금 이제 김인섭 씨는 어떤 상태냐? 똑같습니다. 김인섭도 이제 같은 재판부예요. 이게 우연인지 서울 고등법원 13부 이야기했잖아요. 김용의 재판부와 김인섭 씨의 재판부가 똑같다. 서울 고등법원 13부 아까 말한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이분의 공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섭 씨도 이제 김옥권 부장판사가 1심이 5년을 때리는데 5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 13부에서 재판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현동의 핵심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재판으로 고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이 됐죠.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이화영, 김인섭.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김혜경하고 배소인은 어떠냐? 김혜경은요. 이자도 변호사비 지금 계속 책 팔아가지고 밥을 지어요. 책 팔아가는데 변호사비 하는데 현재 김혜경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 11부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고요. 그 다음에 13부, 거기 박정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재판은 이제 1부 하고 있죠. 선거법에 10만 4천 원 기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3부에 박정호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딱히 조명인 씨를 너무 괴롭히네. 조명인 씨가 이제 계속 정인심 3번, 8일, 22일 또 앞으로 조명인 씨를 3번째 정인 신문으로 계속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이제 김혜경 씨, 여기도 다산 법무부인 다산의 김칠준 민변의 부회장 출신이죠. 그 외에 6명의 변호사가, 다산에서도 이제 여자 변호사가 비례까지 하나 줬었죠. 당선은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김혜경은 재판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근데 중요한 게 저 어제 방송했죠. 채널A 단독 어제 방송에서 이재명과 김혜경을 이번 달 중으로 배임으로 추가 기소한다. 야, 드디어 이제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전무후무한,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받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이게 법정에서도 자기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한번 서로 책임을 떠넘길지 아주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재수의 딜레마가 부부간에도 작용할지. 이재명 입장에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좀 뒤집어쓰라. 당신이 좀 다 했다고 해주라. 나는 이게 대통령 해야 안 되나? 그래야 당신 하니까 아마 이게 김혜경 쪽으로 다 떠넘기는 이런 게 전략을 이재명이 쓸 거로 보입니다. 야, 이재명이라면 이게 그런 짓 하고 남죠. 근데 자기가 도지사인데 배임의 주체는 도지사밖에 안 되거든요. 민간인은 배임을 범할 수가 없어요. 국고 손실이나. 따라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재명이가 책임지려면 이게 여기서부터 배치가 그냥 여기서 다 날라면 꿈이 다 사라지니까 아마 이게 김혜경이는 내가 다 했다. 우리 남편은 몰라요. 아마 이게 이재명이도 우리 와이프가 다 했어요. 나는 몰라요. 둘 다 이러지 않을까. 앞으로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야, 이 재판 이게 둘이 동시에 법정에 서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할지. 진실로 가면 이재명이가 달아날 수밖에 없죠. 액수가 3억 9천만인데 3억 9천. 앞으로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김혜경. 현재는 13부에서 재판 중인데 앞으로 이게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소연. 배소연은 이제 기존에 10만 4천원짜리 기존 재판은 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기존 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항소심까지 종결돼가 대법원에 상고안에서 배소연이는 일부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배소연도 추가 기소. 어제 이제 방송했잖아요.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이 추가 기소해야죠. 왜? 배소연이가 자기 월급 3억이 배임이 됐거든. 자기가 월급 받아가 3억이 배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추가 기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 자기가 다 들고 다니면서 썼잖아요. 모든 걸. 따라서 이게 3명이 동시에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이 3명이 동시에 재판부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 아마 이제 이렇게 하겠죠? 배소연은 처음에는 배소연이가 다 딴을 할 거야. 벌써 그러잖아. 야, 내가 다 김혜경한테 돈 받았다. 내가 다 돈 받아 횡령했다. 일단은 배소연한테 떠는 게 보고 안 되면 김혜경을 떠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그 3명의 재판은 보나 안 보나 뻔하죠. 배소연이는 80억만 지키면 되니까 내가 다 했다 할게. 건다 해서 내일 구속이 하겠나. 제일 말단인데 자기가 김혜경한테 돈 다 받았다는 게 카드 쓰고 황당무계한 변명이죠. 진짜 이게 배소연도 한번 구속해서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완전히 완전히 부하는 아니잖아요. 조명희 씨를 수족처럼 뿌리묻는데. 이렇게 2명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욱요. 7번째 이현욱은 이미 작년에 12월 달에 수원지검으로 이제 기소 의견 넘어왔어요. 옛날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때는 보안수사 안 되라고 이제 기소해라 의견으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수원지검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에 좀 취재를 해보니 이번에 김혜경하고 이재명, 배소연 먼저 기소한 다음에 아마 이제 이현욱도 배임입니다. 9억 4천만 원. 왜? 직원들 숙소 얻는다 해놓고 이게 회사 돈으로 아파트 얻어서 이재명이 선거 사무실 아지트로 썼잖아요. 이현욱.
거기에 부인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아마 이현욱도 이게 부인할 수는 없죠? 왜? 그때 GH의 본부장이 누구냐? 전형수 씨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비서실장 했던 전형수.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GH의 그때 담당 본부장인데 옆집에 이재명이 사는 건 몰랐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집에 누가 살았습니까? 김철주, 김세화 부부는 이재명 부인하고 캐나다 연수까지 같이 갔다. 이걸 이게 누가 사는지 몰랐다? 말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게 수원지검의 김유철 검사장이 또 한 건 남겨 또 하는 건 기소. 김혜경, 이재명 기소하고 그 다음에 또 GH 기소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승택하고 안태준. 이게 지금 이재명의 가장 큰 저수지라 했잖아요. 황승택하고 안태준. 이거는 이제 강백신 검사가 책임지고 기소하라고 이미 특명이 내려가 있어요. 성남지청의 강백신 차장검사가 책임지고 정자동의 판교 힐튼 호텔을 기소해라. 그러면 이게 황승택 이자가 핵심이죠. PMG 플랜하고 배지처 종합개발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 안태준 지금 경기도 광주의 국회의원이 개입돼 있죠. 지금 돈이 제일 많이 숨겨져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대부료 가지고 이제 장난친 거예요. 외국인 기업으로 돈 4억 4천 투자해서 30년간 1.5%만 받으라. 외국인. 이렇게 꾸면서 원래 5% 받아야 되거든. 5%. 그러니까 3.5를 저수지에 남기는 이런 사건이죠. 지금 성남지청에서 처리가 임박했다.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지. 왜? 비행기가 한꺼번에 뜨면 충돌하니까. 비행기를 하나씩 띄워야 되잖아. 이번에 김혜경, 이재명 배임으로 기소하면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이제 이현욱 기소하고 또 이게 한두 달 있다가 성남지청에 기소하고 이렇게 비행기가 순차로 이루게 하지 동시에 뜰 수는 없잖아요. 출격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안타깝죠. 현근택 변호사도 지금 재판이 수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개거든요. 혐의가 이제 두 개인데 뭐냐면 이제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복사해가 이재명 측에 건네준 거예요. 공판 자료를 이재명 측에 건네주가 이재명이가 이걸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근택이도 이재명이한테 섭섭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몰래 본다 해가 줬더니 그걸 인터넷에 공개해가지고 재판받으니까 상당히 열받죠. 현근택이도 섭섭할 거예요. 그때 어떤 자료냐? 바로 이제 쌍방울의 나노스의 투자 유치 자료입니다. 나노스. 쌍방울 그룹의 나노스라는 회사가 투자 유치 자료.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 아니냐? 근데 왜 이재명의 부품 공장 멈추라? 이런 게 해결문에 그 자료를 첨부해버린 거죠. 이재명 측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가 복사한 자료를 남한테 제3자한테 유출하면 처벌된다. 그걸로 재판 하나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벌금형으로 놓을 수가 있죠. 벌금.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게 또 현근택이가 뭐 잘못했냐? 바로 이제 쌍방울 그룹의 비서실장의 정인 신문서를 빼돌려가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 큰 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비서실장의 정인 신문 조서를 이재명 측에 유출했다. 이러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유출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유출은 징역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도 못하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가.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인데 하나는 벌금이지만 하나는 이게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재명 측에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10명, 이재명의 최측근의 10명이 재판이 어디 가 있느냐, 또는 이제 수사는 어디 가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줄줄이 이제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본인 재판부터 이제 9월달, 10월달에 본인 재판부터 이제 구형하고 선고형이 위정교사,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거부터 이제 쏟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그 김용이나 김인섭도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고등법원 확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화영 재판도 뭐 실제 그 추가 기소돼서 본격 심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신진우 부장은 이재명 재판까지 쌍방울 대북 선거까지 이제 지금 준비 절차니까 그것도 이게 본격화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추가 기소들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엑셀로요. 그 이재명 관련자들 전부 재판 날짜, 변호인, 주장 이런 걸로 쫙 정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방송은 핵심만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또 이슈가 있으면 즉시 신속 정확하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